안녕하십니까, 미세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동별곡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간동별곡은 갈래가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누앙사라든지 또 가사를 제가 올려놓을 때 가사가 뭔지를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요. 가사는 제가 그때 조선조에 나타난 건데, 시조의 길이를 길게 내린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조의 길이를 길게 내렸다는 거는 시조의 그 3, 4, 사자소 사원보 있죠.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사원보로 쓰되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3장으로만 돼 있지만 간동별곡 같은 이런 가사는 계속적으로 사원보 연속체로 해가지고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읽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길어져서 이 줄글 같은 산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가사는 엄연히 음문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음문이지만 또 산문 같기 때문에 또 이 가사라는 장르는 가도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가사를 쓰지 않지만 시조 같은 경우는 3, 4, 사자소, 사원보,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조는 쓰잖아요. 뭐 시조 짓기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동별곡은 이게 간동별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간동은 지금의 강원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강원도 지방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간동별곡은 가사이기 때문에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서사는 그렇습니다. 이 화자가 즉 작가죠. 전남 창평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면 전남 창평에 있었는데 자기 고향이죠. 임금님께서 이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서울 한양으로 갑니다.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을 만나고 이렇게 강원도로 가죠. 그러면 서사 부분에서는 이 전남 창평 여기에서 임명을 받고 임금의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한양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남에서 한양까지 그 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약하는 거죠. 이걸 비약이라고 하죠. 생략. 그리고 이제 한양에서 임금님을 만나고 강원도까지 가기 여정도 그 거쳐간 지역만 나와 있어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요렇게 그 중간에 이런 자주구리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흑수로 가서 여주로 가서 와서 보니 치악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여정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략과 비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가서 이제 임금 생각 강원도 춘천에 가거든요. 그 춘천에 가서 임금님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서사 부분이고, 이제 본사로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이제 강원도 도지사가 됐잖아요. 강원도 관찰사로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내가 너무 무사하고 사몰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금강산 기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여행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금강산에 갔을 때는 코스별로 제가 여정이죠. 1코스, 2코스, 3코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을 다 구경을 다 하고 나서는 바다로 갑니다. 뭐 외금강, 해금강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금강산을 마치고 이제 바다 구경을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본사 부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사를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사 1, 본사 2 이래 가지고 본사 1은 금강산 즉 산에서의 어떤 기행, 본사 2는 바다에서의 이제 여행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에서는 주로 공인으로서의 임무가 나와 있어요. 공인.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죠. 그래서 보통 연군지정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면은 이제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선처럼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즉 신선사상이 나타나 있는 거죠. 간동결국에서 이 두 가지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사를 밑으로 내놓을게요. 결사 가기 전에 이제 본사 끝부분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은 못쓸미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정이잖아요. 왕이 정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의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도지사로서의 그 여정, 관내를 돌았다는 거죠. 그 왕정은 유한, 끝나간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풍경은 싫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공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여기는 뭐예요? 풍경이 좋아서 살고 싶다는 거,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요거는 개인의 욕망이에요. 이것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쵸?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사에 가면 이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 신선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신선. 그런데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서 너 신선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갈등이 해결돼서 결국은 뭐냐면 성공후사 하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성공후사. 여러분들 성공후사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죠.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걸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인으로서의 즉 도지사로서의 어떤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 한 뒤에 내 개인적인 욕망은 나중에 취하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증법적 전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임무와 개인의 욕망이 상충이 되다가 결국 합한다는 거죠. 성공후사로.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갈등이 해결됩니다. 예. 예전에는 그 간등별곡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한동안 안 나왔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보면 모의고사나 시험 칠 때 선택지로 많이 나와요. 그 자아의 정서와 감정.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서사본사 결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무조건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고전 어휘가 많잖아요. 고전 어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차피 우리 언어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으시면 또 뜻 파악이 잘 됩니다. 자, 지금 서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등림에 누웠더니 자 보세요. 사원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강호는 자연입니다. 병이 깊어서 즉 자연을 좋아하는 병이에요.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더니 중림은 전남 창평이에요. 전남 창평. 중림에 누웠더니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간동 800리에 강원도 지방의 방면을 방면을 맡기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자연이고 병인데 이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 그래가지고 천석고황이라고 합니다. 연하고질이라고도 하고요. 연하고질. 주님은 아까 전남 자기 고향이에요. 누웠다는 건 한가롭게 지냈는데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강원도 지방에 방면을 맡겼대요. 이거는 관찰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관찰사. 방면 지임이 준 말이에요. 맡겼다. 누가? 임금님께서.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야 가지로 갈수록 만그가다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까지가 서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일. 그러니까 서사일은 뭐예요? 임금님께서 내게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보세요. 연추문으로 들이달아 경해남문 바라보며. 자, 보세요. 지금 바로 서울 이거 경복궁 서쪽 문이란 말이에요. 경복궁 그 궁궐 문으로 들이달아 이랬잖아요. 이 들이달아를 알아두셔야 돼요. 들이달아는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들이달아는 어떤 기쁨, 임명받은 기쁨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역시 비약이죠. 달려 들어갔으니까. 이 사이에는 이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이게 생략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견치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임금님 만나고 나와서 경회로 남쪽 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 있구나. 자, 옥절은 관찰사의 신표예요. 관찰사의 신표. 알패 있다. 결국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이 하직하고 물러나니까 이제 강원도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임금님 만나고 나오니까 예전에 그 양반 남자들이 탔던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가마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가마꾼들이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겠죠. 줄지어서 관찰사로 강원도로 떠나야 되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서 흑수로 돌아더니 성강은 어딘가 치약이 여기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 한양에서 강원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 한양에서 강원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거쳐가는 이 지역만 나열한 거예요. 중간에 다 생략. 그러니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더니 성강은 어딘가 치악이기로. 그리고 치악산이 강원도 원주거든요. 그 강원도까지 도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생략과 비약이 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과 비약이 심한 이 서사 이 부분은 결국은 뭐예요? 생략과 비약이 심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속도감도 올라가고요. 경쾌함도 느껴져요. 기분이 좋죠. 경쾌함. 우리가 기분 좋으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런 느낌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서사의 마지막 부분 할게요. 서사의 마지막 부분은 수능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서 위주로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소양강이죠. 강원도 춘천에 있어요.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동고서조입니다. 동고서조. 그럼 이 강원도에서 흘러내린 물이 한양으로 가겠죠. 그래서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고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한양을 떠나매 백발 흰머리도 많기도 많구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외로운 신하인 내가 국은 나라 국자지만 여기서는 한양입니다. 한양을 떠나매 또는 임금 곁을 떠나매 백발 흰머리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을 통해서 한양 생각하고 있고 또 근심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연군지정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임금을 생각하는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주로 갔어요.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웠대요. 걱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북간정 정자에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또 삼각산 제일봉 맨 꼭대기가 웬만하면 보이겠다 했어요. 이 삼각산도 북한산이에요. 한양에 있는. 그리고 이 삼각산이 임금을 상징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연군지정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색깔을 바꿔서 자, 궁예왕 대궐터에 갔어요. 궁예왕 대궐터는 철원에 있어요.
예전에 궁예왕이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 도읍을 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예왕 대궐터에 갔더니 자 궁예왕 대궐터에 오자 까맣게치가 지적히고 있더라. 그래서 그 옛날에 흥하고 망함, 즉 궁예가 흥하고 망했던 것을 너희는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철원에 가서 궁예왕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예왕은 죽었는데 까맣같이만 있죠. 터만 남았고. 그래서 뭐예요? 인생무상 느끼는 거죠. 아, 인생 무상하다. 그쵸? 자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자연과 인간의 대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궁예왕이 철원에서 도읍을 했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 맥수지탄. 나라가 망함을 한탄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무상 맥수지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에 갔단 말이에요. 해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에도 해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급장류라는 사람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마침 그 해양 네 이름이 마침 중국 그 해양과 같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장류 풍채라는 거는 그 급장류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좋은 정치를 이 말입니다. 급장류의 좋은 정치. 선정이죠, 선정. 고쳐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이 말이에요. 고쳐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자, 딱 사원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장류 고사, 급장류의 와치 해양이라고 해요. 누워서도 해양을 생각한다. 급장류의 와치 해양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아, 나도 좋은 정치해야지. 선정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선정의 의지죠. 그래서 지금 서사 세 번째 부분에는 영군지정, 우국지정, 또 영군지정, 인생무상, 맥수지탄, 그리고 선정의 의지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 부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연속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간동별고, 본사, 산, 바다 이렇게 깔라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일단 해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셀로였습니다.